정말 전국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문자 온 거를 일명 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철 수석부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문자 왔는데 서울인 줄 알고 짧았습니다. 이어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신철식 회장님을 소개하자면 긴 말이 필요한데 이분은 오남네트워크 상임대표 회장님이자 우호문화재단, 여러분 신현학 총리님 아시죠? 그분의 호가 우호입니다. 우호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사장님도 하셨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려올 때 이 좌석들이 텅텅 비었으면 어떡하나 큰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서울에서 오는 세 대의 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만장을 이룬 걸 보고 내심 안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역사 바로사기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크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 정읍선언 77주년 기념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두 정읍 발언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독도를 지켰던 이승만 라인, 이승만 독트린, 그거보다 더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트루만 대통령의 트루만 독트린, 그에 이어서 이것은 이승만 독트린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강연 시간에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소위 우남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제가 현직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된 공식적인 기념사업회 단체죠. 그런데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앞장서서 이승만 건국 이념을 보급하고 있고 추모하고 있고 또 교육하고 있고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좁은 범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고 상호 간에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애국 사랑하는 이 운동에는 모두가 연합해야 된다.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IT 시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보급하는 운동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사,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의 학회가 필요하다. 그런 교수님들 다 네트워킹하자. 진실로 이 나라의 크리스티애니티를 퍼뜨린 가장 큰 공헌자, 그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전부 연합하자 해서 만든 것이 우남 네트워크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승만 기념회 사업회 회장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5년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시작하는 해부터 끝나는 해까지 제가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모금도 안 되고 하겠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제가 2번 반의 임기를 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만 보면 48년 건국 이래로 꾸준히 이어진 이념 대립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75년 되는 역사 동안에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자유민주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종북 좌파의 정권이 들어선 것은 그 중에 2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 교과서는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미 1989년에 전교조가 공식화된 이후로는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은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학계, 문화계, 정치계, 사회 각종 분야에서 좌편향된 분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청이 그 교과서를 채택하고 지금 현재는 역사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누구의 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올해는 건국 75주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75년이 대한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떤지. 1953년에는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신생국이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이 149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신생국 149개 국가 중에 자유민주 국가로 성장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들 공산주의, 소련의 스탈린의 뭐라 그럴까 책동, 선동 전략이 아주 교묘해서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다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자고 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워놓고는 몇 년이 안 가서 우파들은 다 숙청되고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다 전향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 49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49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48등이었습니다. 1950년에. 그런데 지금 딱 70년 만에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총소득도 전 세계 10위입니다. 조그만 나라들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하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그러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밖에 없었습니다. 미소, 중은 빠지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저희 나라가 3년 전에 이 50-50 클럽의 7번째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이건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단순히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K-팝이 휩쓸고 있습니다. K-푸드, K-웨어,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좀 주실래요? 인기도 많이 나와요.
어젯밤에 걱정하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코는 말라서 다행인데 입안까지 마르네요. 이러한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피땀 흘려서 일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3대가 공무원 집안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고을 원림 서동으로 들어가서 독학을 해서 대한제국 공무원이 돼서 읍장까지 지내고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1944년에 일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1980년까지 공직을 하신, 또 저는 1978년에 행시에 합격해서 2008년까지 공무원을 한 집안입니다. 삼대에 걸쳐서 모두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종북 좌파들은 김일성을 따른답니다. 김정은 찬양위원회가 서울에 생겼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승만의 6.3 정읍선언을, 이 역사상 대단하고도 위대한 정읍선언을, 그것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고 그럽니다. 이승만의 정읍선언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다고. 이승만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남북한 공산 통일이 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이승만 때문이라고. 그 뜻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나는 빨갱이요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위대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어떤 분이 만약에 자식들과 손주들과 같이 오셨다면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1946년 당시의 한반도 상황은 불과 1년 전처럼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해방 당시에 미소 양국의 남북 분할 점령이 이것이 남북 분단으로 이어질까봐 돌아가는 상황을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1946년 3월부터 열린 소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미소공의,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협의에 의해서 통일국가를 세우기로 했는데 2월 달에 이미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어요. 지네는 먼저 북한에 소련의 위성국가를 수립을 해놓고 3월부터 이승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하고 위기를 느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선 순행이라고, 당시는 아직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 남선 순행이라고 20개 대도시를 전부 돌면서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되는지 강연하고 다니셨는데 1차 강연을 끝내고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돌아가는 사정이 너무 급박하니까 다시 순행을 시작하셔서 시작한 것이 정업입니다. 2차 남선 순행.
그 남선순행 2차에서 지금 공산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통일이 아니라 이거는 공산 통일이 될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남한에만이라도 우선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룹시다 하는 선언을 여기서 한 겁니다. 당시 정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소련 스탈린의 공산화 전략을 간파하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읍선언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선언이었고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위대한 이승만의 독트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읍선언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태동한 발상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6.3 정읍선언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을 함께 합시다. 다 함께 외칩시다. 제가 자유민주 대한민국 하면 만세 삼창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념사 중에 이렇게 멋진 기념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